안녕하십니까. K대담의 양송입니다. 곳곳에서 최저임금의 인상 후폭풍이 한 달째 지속되고 있는데요. 정부가 올해 들어서 최저임금을 7,530원으로 인상했죠. 이 노동자들의 손에 월급이 많이 늘어날 줄 알았는데 또 그렇지만은 않았습니다. 정부가 여러 가지 지원 대책들을 내놓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최근 이슈에 대해서 정영상 전주지청장님과 만나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새해 들어서 각 정부, 각 부처마다 바쁘겠지만 더 바쁘시죠? 혹시 어떠신가요? 아주 바쁩니다. 말씀하신 대로 일자리 안정자금 문제도 있고 최저임금 문제도 있고 요즘 뭐 청년 취업률 문제도 있고 현안이 산적해서 몸이 10개라도 바쁠 지경입니다. 정말 바쁘실 것 같은데 이제 아까 최저임금 인상도 있었지만 이렇게 많은 일들로 바쁘신데 사실 고용노동부 하면 임금 체불이나 실업급여를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되기도 하는데요. 그 외에 업무들도 있을 것 같은데 청장님께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그 말씀하신 대로 그 일반 국민들께서는 그 저희 부처 하면 임금 체불을 해결해주고 뭐 실업급여 주고 그런 일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건 우리가 그 일만 하는 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고용과 노동에 관련된 모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고용과 노동. 그럼 고용 쪽의 업무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예. 고용 쪽의 업무는 우리 실업자들이나 구직자들이 직장을 얻고자 할 때, 구직 활동할 때 저희들이 취업 알선을 해주고 이런 취업 지원 서비스 업무가 있고요. 또 이분들이 이제 구직자들이나 실업자들이 자기가 원하는 그 직장이 있는데 그 직장에서 그 직업에서 필요로 하는 직업 능력이나 기술이 없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직업 훈련도 시켜드리고 또 이제 취업을 해가지고 직장을 다니다가 회사가 어려워서 뭐 구조조정을 해야 되거나 그런 상황이 오면 저희들이 가급적 구조조정을 하지 않도록 고용을 유지하도록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원해주는 그런 기업 지원 업무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여러분 아시지만은 요즘 외국인 고용 허가 업무도 저희들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고용의 전반적인 또 업무들이 펼쳐지고 있는데 그러면 노동 쪽의 업무들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노동 쪽의 업무는 아까 A씨들까지 임금 체불, 저희들 임금을 좀 해결해주는 그런 업무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일단 입사를 해서 이렇게 보면 자기가 부당한 처분을 받을 수도 있고 또 뭐 이렇게 부당 해고를 당할 수도 있고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그러지 않도록 지도도 해주고 또 감독도 하고 또 이거 법을 위반하면 처벌도 하고 그런 업무를 하고요. 또 하나 이게 노동조합 관련해서 노동조합 활동을 하다가 이렇게 부당 노동일 당하면 그 부분에 대한 우리가 또 지도 단속 또 처벌 이런 부분까지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국민들이 잘 알 수 있는 게 노사 간의 인단협 문제가 있습니다. 임금 협상, 단체계약 그런 것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대개 분규가 발생하거나 파업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저희 고용노동부에서는 이러한 분규나 파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고 지도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또 요즘 타워크론이라고 많은 근로자들이 죽고 그랬는데요. 산업재해가 또 우리 근로자들이 자기 직장에서 안전하게 이룰 수 있도록 산업 안전 업무도 같이 저희들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다양한 업무들이 많이 있네요. 지금까지 이제 청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근로자가 재직 중에 이제 일어날 수 있는 일이거나 또 퇴직 후에 근로자들을 보호하는 업무들을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요. 그럼 근로자가 취업을 하기 전에 혹시 지원하거나 보호하는 업무들은 또 있나요? 예, 이제 근로자가 취업하기 전에 이제 저희들이 주는 업무는 아까 말씀한 대로 구직자에게 이제 취업 알선해주는 취업 지원 서비스가 있고요. 근데 그 외로 또 뭐 모집이나 채용 단계에서 성별을 이유로 해서 차별받지 않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어느 경우는 거짓으로 구인 광고를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거짓 구인 광고를 못 얻어가고 또 하나는 요즘 취업생들이 구직자들이 채용 할 때 심사를 보지 않습니까? 들어가서 면접 보고 이런 심사 비용을 이런 구직자에게 전가하지 않도록 그런 업무도 하고 있습니다. 심사 비용을 내게 하는 경우도 있나 보네요. 옛날에는 일부 먼저 때 받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 없이 그런 것까지 점검하는 업무들. 청장님 올해 최대 화두는 최저임금 인상이죠. 사실 제가 이제 직장인이다 보니까 피부로 체감하는 게 사실 적거든요. 근데 이제 밖에 나가보면 영세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은 좀 부담을 많이 느낄 것 같아요. 간혹 일자리를 잃거나 아니면 해고당하는 경우들이 좀 생겨나기도 하는데
정부가 이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것은 이 취약계층의 그 임금을 올려서 소득 불평등을 또 해소하고 이 소득주도의 경제 성장을 이루자는 취지 같은데요. 네. 정부가 이제 이거와 관련해서 지원 대책이나 또 이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그런 방안들이 혹시 뭐가 있을까요? 예, 그 말씀하신 대로 그 금년도에 그 최저임금을 그 대폭 인상을 했습니다. 네. 최근 그 5년간의 그 최저임금 평균 인상률이 7.4%였습니다. 금년도에는 그 16.4%로 인상을 했거든요. 네. 수치를 보면 약 한 2배 2배 반 이상. 정도를 올렸거든요. 네. 이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소상공인이나 영세기업들은 경영 상황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그 정부에서는 3조 원에 이르는 일자리 안정장을 마련해서 이 소상공인들에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것만으로는 이제 완전히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어서 추가적으로 우리가 신용카드 거래 수수료 인하 문제나 네. 상가 임대금 인상률 제한 그런 조치도 후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업 얘기하셨는데요. 좀 자세하게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일자리 안정자금이 이제 뭐 이슈가 돼 있는데요. 네. 일단 일자리 안정장을 받기 위해서는 그 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이어야 됩니다. 네. 물론 예외도 있긴 합니다. 그다음에 예외로 어떤 경우에 예외가 있냐면요. 최저임금의 인상에 민감해서 그 최저임금 인상으로 해서 잘못하면 해고될 우려가 있는 그런 사업장. 예를 들면 네. 이런 아파트 청소원들이나 경비원들 같은 경우는 그쵸. 그런 케이스죠. 이런 경우에는 30이 넘더라도 네. 저희들 일자리 안정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하나의 요건이고요. 근데 두 번째 요건은 일단 월 평균 보수액이 190만 원 미만이어야 됩니다. 네. 이제 우리 190만 원 그 미만도 예외가 있습니다. 네. 이 190만 원 안에는 그 초과근로수당 1년에는 연간 240만 원 범위 내에서 초과근로수당 240만 원, 네. 또 교통비, 식비 이런 부분은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네. 만약 이런 부분이 포함되면 그 190만 원 넘겠죠. 그쵸. 그런 경우에도 이제 지원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또 그 사례별로 또 나눠질 수도 있겠네요. 네, 이제 그렇죠.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네,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 요건이 갖춰지면 네. 그 근로자 1인당 13만 원까지 최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3만 원까지요? 예. 그럼 조금 부담이 덜 수도 있겠네요. 이제 경영 사업주들에게는. 네, 13만 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고요. 네. 지금 그 어제 날짜로 봤을 때 그 우리 전북에서는 네. 약 3,400개 사업장에서 신청을 했고요. 그 신청 근로자 수로 보면 한 8,000명 정도가 됩니다. 그렇구나. 근데 이 신청 절차가 혹시 어려운가요? 이렇게 이런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조금 서류가 복잡한 경우도 있어서 신청하기를 좀 꺼려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절차가? 맞는 말씀입니다. 그 네. 정부에서 아무리 쉽게 만든다 해도 네. 막상 그 당사자들은 어렵게 느껴집니다. 네, 그렇더라고요. 특히 그 소상공인 영세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 회계를 전담으로 처리하는 사무직원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특히 소상공인들은 더 어렵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 지청에서는 이런 점을 저희들이 이제 감안해서 전화 한 통화만 주시면 저희 지청이 네. 해당 기업을 방문해서 신청서를 작성해주고 네. 접수까지 같이 대응을 다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원스톱으로 그래서 원스톱 처리해주는 서비스죠. 거네요. 네, 원스톱 서비스. 전화 한 통에 이렇게 신청까지 네. 이어질 수 있게 해주는 건데. 그리고 이제 거기에 네. 하나 이점이 한 번만 그 신청하시면 네. 그 이후로는 쭉 계속 자동으로 지급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몇 년간 혹시 지원이 되나요? 지금 일단 1년간으로 1년간. 한정을 했고요. 내년에 또 뭐 지원을 연장할 것인지는 좀 더 다시 검토를 또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후에. 그러면 이 최저임금 정착을 위해서 일자리 안정자금 이 사업 외에도 혹시 다른 사업들도 혹시 있나요? 저희 그 자치의 자체적으로 한 건 네, 말씀인가요? 네. 예. 네, 시청에서. 저희 지청에서는 이제 우리 중앙정부는 별개로 어쨌든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서 저희들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하는 것이 보통 점심을 먹는데 네. 한 달에 한 번씩은 쉬도록 했습니다. 한 번 정도는 나가서 그 점심을 함으로써 우리 소상공인의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네.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그 현장에도 분위기들도 또 사실 느끼게 되고요. 예, 예. 직접 어떻게 보면 현장에 같이 가서 함께 한다라는 또 그런 의미도 있을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가서 네. 좀 식사를 하면서 또 그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그죠. 또 어떻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생생하게 들을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그 최저임금 이야기들을 같이 지청장님과 나누고 있는데요. 그동안은 지금 취업자들의 얘기를 들어봤다면 이제 취업하기 전 이 청년 취업률이 사실 좀 심각해요. 청년 예, 예, 실업률이라고 하죠. 예. 전라북도가 좀 심각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전라북도에 일자리가 사실 없기도 하죠. 예. 그리고 이제 타 수도권으로 전향하는 그 탈전북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청년 실업률 해소를 위해서 여기 전주지청에서는 어떠한 혹시 노력들이 펼쳐지고 있나요? 예, 그 말씀하신 대로 우리 전북 지역의 그 청년 고용률이 낮습니다. 네. 청년 고용률 전국 평균이 그 42.5%입니다. 네. 근데 우리 그 전북 경우는 32.8%거든요. 그래서 약 10% 정도 낮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낮은 그 청년 그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 지청에서는 그 청년 3대 패키지 사업을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3대 패키지 사업 어떤 건가요? 세 가지인데요. 네. 말씀드린 대로 이제 우리 그 구직 단계에서는 직장 구원 단계에서는 그 청년 구직 촉진 수당을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요. 아, 네. 두 번째 취업 단계에서는 저희들이 중소기업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을 더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는 그 취업을 했을 때 네. 중소기업의 그 직원들이 장기 근속을 할 수 있도록 목돈을 마련해주는 청년 내일 체험 공제도를 저희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3대 패키지 사업들이 네. 있는데 그럼 하나하나씩 제가 살펴보도록 할게요. 예, 예. 먼저 그 청년 구직 촉진 수당 같은 경우는 지원 대상이나 지원 금액 같은 게 혹시 범위 이런 부분들이 혹시 어떻게 되나요? 일단은 청년 구직 촉진 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됩니다. 네. 첫 번째 요건은 연령이 34세 그 이하의 청년이어야 되고요. 34세까지만 네. 또 돼 있네요. 그리고 또 하나의 조건이 저희 부에 서고 있는 그 취업 성공 패키지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참여를 하셔야 됩니다. 취업 성공 패키지 패키지가 프로그램. 어떤 프로그램인가요? 네. 취업 성공 패키지 프로그램은 그 쉽게 이야기해서 개인별 네. 그 맞춤형 그 취업 지원 서비스입니다. 네. 그 음식으로 비유하면 그 풀코스 요리를 듣기에 네. 그 사람은 개인에 대해서 취업 상담부터 취업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그 개인에 맞춰서 저희들이 취업 지원 서비스를 하는 거죠. 취업 성공 패키지 프로그램이 예, 취업 알선까지 어떻게 보면 이어주는 거네요. 예, 처음 예. 상담부터 구직할 때까지. 좀 더 자세히 그 설명을 드리면 네. 그 취업 성공 패키지 프로그램은 3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네. 첫 번째는 그 구직자가 처음에 와서 상담을 하고 진단을 받는데 상담하는 과정에서 자기가 뭘 원하는 건지, 어떤 직장을 원하는 건지, 또 자기가 부족이 뭔지 네. 그런 그 진단을 통해서 만약에 본인이 원하는 직장이 있는데 자기가 원하는 직장은 있지만 참 그 기업이 필요한 기술이 자기에게 없을 때 네. 저희들이 직업 훈련을 통해서 그런 직업 능력을 갖게 해주고요. 오, 네. 또 이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능력을 다 갖추었는데 네. 꼭 면접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맞아. 그런 경우 어, 있어요. 꼭. 다 되는데 최저. 면접에서 안 되는 경우. 음. 이제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그 면접 능력을 향상시키는 또 프로그램 따로 있습니다. 또 그런 프로그램에 참여를 시켜서 면접 능력을 올리는 거죠. 그렇구나. 그러면 아까 이제 그 청년 구직 촉진 수당의 지원 대상은 들어봤는데 지원 금액 같은 건 어떻게 되나요? 예, 지금 아까 그 지원 대상은 아까 말씀드린 네. 이 두 가지 요건을 갖췄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 요건은 34세 이하 청년이어야 그렇죠. 되고 취업 성공 패키지에 참여를 해야 되고 이 두 가지 요건이 갖춰지면 저희들이 월 30만 원씩 최대 3개월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월 30만 원씩. 예. 정말 이게 필요하겠네요. 큰 돈이죠. 네. 그럼 이어서 아까 중소기업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 지원 사업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예, 예. 이게 지금 2+1은 어떤 의미인가요? 이제 이겁니다. 그 중소기업이 청년을 15세에서 34세 청년을 네. 그 정기적으로 채용했을 경우 3명을 채용했을 경우 네. 한 명분의 임금은 정부가 지원하는 겁니다. 그럼 3명을 취했을 때 한 명은 2+1. 그러니까 2명에 한 명은 우리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한다는 거죠. 회사에서 정말 좋겠네요. 이 부분이. 그럼 이 장려금은 혹시 얼마나 지원되나요? 1년에 연간 그 2천만 원을 그 지원하고요. 3년간 지원해서 최대 6천만 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부담이 좀 덜 것 같습니다. 이 장려금 때문에. 근데 중소기업은 어떠한 기업을 혹시 의미하나요? 중소기업은 그 신산업 육성 분야나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은 그런 분야의 사업을 두고 하는 이야기인데요. 네. 예를 들면 그 나노 가공, 또 탄소 섬유, 리튬 배터리, 문화 콘텐츠 사업 등 이런 사업들이 해당이 되고요. 저희도 약 500개 정도의 업종을 지정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상 대부분이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청년 내일 채움 공제 사업도 말씀 주셨는데요. 그 사업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 사업이 좀 만들어지는 배경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 2016년도에 신입사원 그 채용 실태를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때 조사된 항목 중에서 그 청년들이 그 입사해서 1년 이내에 퇴사한 비율이 얼마나 되나 조사한 게 있습니다. 네. 300인 미만 기업에서는 그 퇴사율이 32.5%였고요. 300인 이상 기업에서는 9.4%였습니다. 그러니까 영서기업일수록 퇴사율이 높고 이직률이 네. 높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점에 착안해서 저희 그 고용노동부에서 이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네. 근데 이 제도는 그 한마디로 청년들에게 목돈을 만드는 그 제도거든요.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청년과 이 사업주한테 어떻게 지원이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청년 입사하신 청년 근로자에게는 기본적으로 정부에서 900만 원을 대준다. 네. 그리고 이제 사업주가 400만 원을 대주고요. 네. 본인이 그 매월 12만 5천씩 해가지고 2년간 300만 원을 적립합니다. 그러면 이 합계액이 2년 후에는 1,600만 원이 됩니다. 월 12만 5천 원씩 본인 부담을 했는데 네. 2년 후에는 1,600만 원이 된다는 거죠. 본인은 300만 원 부담하는데 네. 실제 돌아오는 돈은 1,600만 원이 된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하네요. 정말. 네. 괜찮은 굉장히 가입률이 높습니다. 이게. 그럴 것 같아요. 청년내일 채용공제. 청년들이 사실 목돈을 마련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렇습니다. 일하다 보면 정말 나의 저축이나 이런 목돈을 마련하는 게 쉽지 않은데 이 사업에 가입을 하게 되면 그런 또 목돈이 2년 후에는 생기니까 예. 많은 청년들이 가입을 하면 좋겠네요. 작년 한 해에 1,300명이 가입을 했습니다. 전북 지역에서. 전북 지역에서만. 예. 그렇구나. 그러면 이 좋은 제도 같은데 또 따로 활성화하는 방안 혹시 생각하고 계시나요? 지금 이게 이제 청년 내일 채용 공제들은 우리 전북도만의 전주지청만의 사업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시행된 네.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좀 더 지원하는 방안이 없을까 이제 그런 부분을 고민을 했는데 연초에 저희가 전라북도하고 협의를 해서 네. 이제 중소기업이 청년 한 명을 고용하면 추가로 480만 원을 지원해주고 전라북도 약정을 체결했습니다. 전라북도만 그럼 그런 거죠? 그렇습니다. 다른 시도에서 있는 제도는 아니죠. 그래서 이제 우리 청년들이 어떻게 보면 청년들은 아까 말 1,600원 받고 네. 이건 사업자한테 주는 거기 때문에 사업자들은 또 별도 청년 채용은 또 480만 원 돈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또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까지 또 이어지겠네요. 그만큼. 일자리 창출 목적으로 이러는 겁니다. 그렇죠. 네, 같이. 그럼 일자리... 부수적인 효과도 있는 거죠. 네. 정말 많은 노력들을 또 펼치고 계시네요. 전주지청. 그죠? 애쓰시는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사실 이 새 정부의 또 국정 운영의 핵심은 일자리 아닐까 싶은데요. 국가 성장 또 국민 복지를 위해서 일자리가 가장 또 필요한 부분인데요. 우리 정영상 지청장님께서는 어떻게 혹시 생각하고 계시나요? 일자리 문제는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렇죠. 지금 여러 정부에 걸쳐서 일자리에 대한 대책이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네. 근데 이제 효과가 신통치 않아가지고 백약이 무효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나라에서 내노라는 전문가들도 일자리 문제에 대한 답을 쉽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맞아요. 정말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획기적인 일자리 창출 방안을 내놓으신 분 있다면 그분은 정말 일자리 영웅이 될 거고요. 네. 현실적으로는 정말 이렇게 일자리 방안을 내놓는다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제 생각에는 어느 부처만의 일이 아니고 우리 온 국민이 함께 고민해서 지혜를 모아야 될 문제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같이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야 될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 이 일자리 창출이라는 사실 국가적 난제잖아요. 예.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전주지청에서는 어떠한 노력들을 혹시 기울이고 계실까요? 저희 지청에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건 아닌데요. 네. 저는 기본적으로 저희 중앙정부인 저희 고용노동부와 전북도동 자치단체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자치단체하고 저희 중앙정부하고 협업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협업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네. 주로 이제 예산은 중앙정부에서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중앙정부가 지방의 경제 환경이나 산업 특성을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게 중앙하고 지방하고 여기 조인돼야 됩니다. 네. 예산은 중앙정부가 되고 사업계획은 그 지역의 특성이나 산업환경을 잘 아는 지자체에서 그 지역에 맞는 맞춤형 일자리 사업계획을 내야 됩니다. 그 계획을 내서 중앙정부와 저희 자치단체가 같이 추진을 하면 저는 성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날이 꼭 오면 좋겠습니다. 네.
네,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이 이런 노력들을 펼치고 계시는데요. 전라북도의 청년들의 일자리가 많이 창출됐으면 좋겠습니다. 벌써 마지막인데요.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가장 중점을 둬야 할 분야는 역시 일자리 문제입니다. 앞으로도 그 자치단체와 긴밀한 협업을 통해서 우리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금 있으면 다음 주면 명절이 다가옵니다. 근데 이 명절 날에 또 근로자들이 제대로 모시는 일이 없도록 임금체불로 모시는 일이 없도록 사업자 여러분들께서 많은 협조를 해줬으면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지금 우리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상공인이나 우리 영세 기업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우리 전북 지역에서도 많은 신청을 해서 혜택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이제 앞으로도 이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이 근로자 또 청년이나 이 기업들에게 희망이 되는 기관이 또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